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누군가 세계적인 영성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에게 물었어요.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자 박사는 말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정확히 1초이죠. 박사는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어 성공하고 유명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결정적인 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저자의 성공은 당신 것과 함께 부와 성공을 이끄는 마음 사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총명하고 성공도한 전문직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50이 되도록 춤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댄스 플로어에는 기계적으로 올라갈 뿐이었죠. 춤추자고 끌려 나오면 음악에 몸을 맞춰 이리저리 흔들긴 했지만 그나마도 어색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말 간신히 했습니다. 댄스 교습은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춤도 못 췄고 다른 사람들 얼굴에서 보이는 환희와 느긋한 행복 또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사교 모임에 참석했더니 그곳에서는 락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웬 여자가 달려들어 춤추자고 끌어낼까봐 겁이 나서 댄스 플로어 근처를 피했습니다. 이때 아는 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춤추실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춰요. 해봤어요. 춤은 도저히 안 돼요. 여자는 남자가 근처 댄스 연습장에서 디스코 춤 교습 과정을 막 마친 참이었고 결과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었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마술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발은 보지 마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몸을 움직이는 식으로 그냥 몸을 움직이고 다리나 발에는 신경 끄세요. 발은 자동으로 딱딱 맞게 움직일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표정과 몸 놀리는 방식에 진지하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언대로 다리와 발에는 신경을 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의 몸 자세가 눈에 익자 남자는 어느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춤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죠. 춤이 그냥 저 스스로 시작되고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마치 늘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춤추기 시작했어요. 자동이었습니다. 환희로웠어요. 새처럼 자유롭게 느껴졌죠. 갑자기 남자는 너무나 도취되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환희와 해방감과 에너지가 솟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그는 어지러울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춤 잘 추고 싶은 갈망을 억압하고 충족하지 못한 채로 오랫동안 마음고생한 시간은 이제 다 끝났고 남자는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디스코텍에 갔고 새벽 3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일이 드물었어요. 몇 년을 그랬죠. 그저 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밤에 서너 시간만 자고도 낮에는
여전히 이전처럼 할 일을 다 하며 사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랬습니다. 말하자면 남자는 솟아오르는 에너지에 그냥 올라타고 있었을 뿐이고 그 사실이 환희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친구는 댄스 교사가 아니었지만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못 해낸 일을 몇 주 만에 해냈습니다. 이 사례는 오늘의 이야기가 전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자동으로 힘들이지 않고 춤추는 비결을 전합니다. 명성과 부는 그와 같아요. 얻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다. 환희가 따르죠. 명성과 부를 얻는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알아들은 결과로 일어납니다. 남자는 이제 춤추는 법을 알았으니 춤이 그냥 일어나게 했습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춤추고 있으면 손과 몸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 어떤 패턴이 마음에 떠오르기도 했어요. 남자에게 이런 유의 일이 일어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춤출수록 에너지가 더 생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과 디스코를 추러 가면 같이 춤추던 여자들이 차례로 지쳐버리곤 했죠. 탈진해서 댄스 플로어에서 내려갔습니다. 남자는 춤을 오래 출수록 파워와 에너지가 늘었어요. 지칠 줄 몰랐죠. 그만 춤추고 집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디스코텍이 문 닫을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출 수도 있었어요. 내적 파워가 무제한이었습니다. 남자는 춤을 출 때 몸이 어떤 내적 균형 상태에 이르러 마치 보이지 않는 중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은 꼭 팽이 같았어요. 팽이는 일단 돌기 시작하면 힘들이지 않고 돌잖아요. 이것이 그가 춤춘 방법입니다.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남자는 몇 시간을 춤출 수도 있었는데 아마 끝없이 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식사하거나 화장실에 가려면 멈춰야 했을 텐데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춤을 춰도 내면의 체험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명성과 부에 이르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알아듣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얻은 바를 밖으로 나타내 그것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이미 일어난 일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성공은 이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에 따라오는 결과로 저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비결 하나를 얻었어요. 명성과 성공의 원천은 이 안에 있지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앞다투어 성공을 쫓으면 왜 모두 헛일로 돌아가기 마련인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성공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저 밖에 있지 않은 것을 저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남들이 저 밖에서 갖고 있는 성공의 상징을 봅니다. 기다란 리무진, 고급 거주지, 사치스러운 옷, 자신에게 걸맞는 사교 클럽 등을 앞으로 분투해서 얻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죠. 그렇지만 성공의 숨은 비결은 희열에 있습니다. 눈덩이를 굴려놓은 다음 편안히 앉아
가속도가 붙어 커지는 눈덩이를 희열 속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려고 그만 애쓰시길 바래요. 필자는 여러분이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이없게도 그저 친절하고 우호적이기만 하면 성공하려고 분투할 때보다 세상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자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이것뿐이에요.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 개방적인 사람이 되세요. 개방적인 것은 친절하고 우호적인 것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친절하고 우호적인 것에는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잘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기꺼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골칫거리가 생기지 않죠. 이 이야기의 목적은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어 성공하고 유명해질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을 여러분이 얻는 데 있습니다. 명성과 부를 얻는 공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잠시 시간만 내면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명성과 부가 여러분 것이 되는 확실한 길입니다. 원숭이를 우리에 넣고 우리 바깥에 원숭이 손이 살짝 못 미치게 바나나를 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자마자 원숭이 뒤에서 우리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원숭이는 눈앞에 창살들 사이로 팔을 뻗쳤습니다. 원숭이는 손이 살짝 못 미치는 데 있는 바나나를 움켜잡으려고 미친 듯이 애쓰며 몸부림을 치다가 어깨가 빠질 지경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 몇 주, 몇 달을 몸부림쳐도 바나나는 내내 손이 살짝 못 미치는 데 있을 것이었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면 거기서 등을 돌리고 이미 열려있는 문을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알다시피 원숭이가 그렇게 아하를 얻어 열려있는 문을 보는 순간 성공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눈에 보이게 현현하기만 하면 되죠. 열려있는 문을 보는 순간 원숭이는 바나나를 가진 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손에 쥘 수 있는 만큼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명성과 성공은 정확히 이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성공은 이미 일어난 일이 자동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성과 성공이라 여기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상징하는 것이자 눈에 보이도록 밖으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저 밖과 이 안을 혼동한다는 데 있어요. 세상에서는 돈이나 성과, 기다란 리무진, 기타 성공에 따라 오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숭이처럼 바나나를 잡으려고 분투하지요.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날이 가고 해가 가도록 바나나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일 것이고 왜들 그러고 있는지 알만할 것입니다. 명성과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분투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면에서 희열과 환희, 만족을 느끼는 데 따른 자동적 결과입니다. 행복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존재하면서 삶을 대하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형편이 어떻든 행복해요. 필자는 부자로서도 행복했고 빈털터리로서도 행복했습니다. 독신자로서도 행복했고 기혼자로서도 행복했어요. 학생으로서도 행복했고 선생으로서도 행복했습니다. 환희의 원천은 매 순간 속에 있어요. 저 밖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명성과 성공도 정확히 그와 같아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덩이는 굴려놓기만 하면 비탈 아래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 외에는 더 해야 할 일이 없죠. 정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파워는 힘이 들지 않아요. 파워는 우아함, 균형, 수월함, 자신감, 확신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포스에 잘못 의존하고 있습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들은 근육이 엄청난 것으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사실 역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보다 이두박근과 어깨가 우람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야구가 포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그들 모두가 성공했을 거예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을 둘러보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최대한도로 강제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파워는 그와는 다른 어떤 것입니다. 야구 배트의 운동량이 공의 운동량을 아주 정통으로 때려야 그 충격으로 날아간 공이 승부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포스가 아니라 파워를 갖추세요. 정말로 중요한 비결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원인은 파워로서 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 밖에 보이는 것들은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오죠. 삶을 좌우하는 보편 법칙으로 인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과를 부러워하는 건 엉뚱한 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방하려고 애쓰지만 모방할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모방으로 효과를 보려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모방해야 합니다. 바나나 소유는 결과예요. 결실이죠. 결과는 성공의 저 밖에 있는 것인데 반해 성공은 오직 이 안에 있는 것에서 비롯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열려있는 문을 발견하는 아하 체험에 있어요. 우리는 이 비결만 있으면 세상에 그것을 현현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고 현현하지 않는 데서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적 통달을 성취하고 나면 더 이상 통달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지요. 진정한 무술 고수는 거리에 나가 싸울 일을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깡패가 고수를 건드리면 고수는 깡패를 구슬려 싸움을 피합니다. 고수가 충돌을 피하려고 갖은 수를 쓰는 것은 속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깡패는 모르고 있지만 고수는 단 한 방으로 깡패의 목을 부러뜨릴 수도 있죠. 무술과 마찬가지로 성공은 힘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우아한 일이에요.
수월한 일이죠.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정밀한 일이죠.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전곡과 핵심을 찌르는 일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않는 일입니다. 성공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정말로 성공했는지 알아내는 비결 하나는 환희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환희가 있으신가요? 하루를 마칠 때 지치고 기력이 다한다면 그건 바나나를 움켜잡으려고 애쓰는 원숭이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상품을 창안하면 문턱이 닳도록 세상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먹을 싸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지요. 성공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딱 한순간이 걸립니다. 눈 깜빡할 사이죠. 정확히 1초 걸립니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읽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실제로 알아듣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아직은 모르는 어느 순간에 문이 열리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늘 알고 있었다고 속으로 느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남자는 춤을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이미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심리학상, 신경학상, 해부학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남자의 좌뇌가 우뇌와 연결된 것일까요? 좌뇌와 우뇌 사이의 문이 열린 걸까요? 우뇌는 아날로그 컴퓨터와 비슷해서 만사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고 좌뇌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뇌는 디지털 컴퓨터와 비슷해서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형적인 자료 처리 능력이 있죠. 좌뇌로 춤을 추는 것은 골치 아프고 어색하고 따분하고 진 빠지고 즐겁지 못한 일입니다. 좌뇌는 바나나를 잡으려고 분투하다 스스로 탈진하고 우리를 탈진시켜요. 좌뇌가 바나나를 움켜쥐는 양은 끝없이 분투하기에 딱 알맞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 한 개라도 손이 닿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운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가망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경험을 하면 원숭이는 바나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창사를 상대로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생 내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의 상태가 이해돼요. 세상이 왜 그런 식인지 이해가 됩니다. 아주 운 좋은 원숭이라면 분투하다 탈진해서 쓰러지고 탈진 상태에서 우리 문 밖을 보고 전구가 번쩍 켜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바나나를 움켜쥐는 양은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자신을 영구히 가두기에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의 세계에는 경쟁이 전혀 없죠.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생각을 거듭 말하고 싶어요. 진정한 성공의 세계에는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그 정상에 이르면 그곳에는 경쟁이 전혀 없지요. 피라미드의 정상에는 극소수만 있어요. 정상에 있는 이들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어느 지역에서 최고의 식당의 주인이라면 성공을 위해 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이 자동으로 따라오니까요. 사람들이 식당 앞에 줄을 섭니다. 파워는 이런저런 사실이나 입장, 소유하고 있는 저 밖의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파워는
그런 것을 대하는 내면의 태도에서 나오죠. 살펴보면 세상의 어떤 사실에도 파워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영향받는지에 따라 사실에 파워가 부여될 뿐이죠. 사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체험을 결정합니다. 음악 소리가 크면 누구는 짜증이 나고 누구는 신이 나요. 사물의 질은 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곧 사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련의 마음가짐이죠. 스타일입니다. 올바르게 동기를 부여받아 그에 걸맞게 비전을 품으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요인을 갖추면 성공은 자동으로 보장되어 달리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르면 모두들 우리를 기어코 찾아냅니다. 모두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할 거예요. 모두들 우리 파티에 오겠다고 아우성 칠 것입니다. 우리는 여느 파티 주최자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파티에 올지 안 올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정반대 상황을 보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지 않으면 장소가 미어 터질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바나나 몇 개는 얻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필자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바나나를 다발로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바나나 나무로 가득한 열대지방 섬에서 살고 있다면 바나나를 저장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바나나를 모으거나 몰래 어디다 감춘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바나나를 비축하는데 우리는 한가하게 바나나 숲속을 거닙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슬픈지도 알게 될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 모두가 무릉덩이 속에 앉아있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모두가 사랑에 에워싸여 있고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돈에 에워싸여 있고 실패자들 모두가 성공에 에워싸여 있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모두가 기회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번에는 필요라는 이름의 공경, 궁지, 장애물을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필요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진실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실제로는 알고 있어요. 아는 바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이죠.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식을 갖고 있으면 굳이 공식대로 실행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원한다면 완전히 자유로이 실행합니다. 아무리 애써 눈알을 굴려도 자기 뒤통수를 볼 수는 없죠. 자기 뒤통수를 보는 일은 완전히 다른 원리를 통해 이루어져요. 이 일에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뒤통수를 보여주는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사람 개인의 세상은 그가 원인의 수준에서 원칙으로 여기는 바를 반영하고 원인의 수준은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수준에 따라 세상이 판단되고 그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디서 찾을지를 알면 됩니다. 어떤 것을 찾을지가 아니라 어디서 찾을지를 알면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찾는 것을 자기 내면에서 발견하기만 하면 애써 저 밖을 뒤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무의식적 마음속에서 개념들이 가장 가깝게 연결되려면 이상하게도 정반대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저 원인과 결과를 뒤집기만 하면 많은 문제에 해답을 얻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신념 체계를 잠시 접어두고 연습 삼아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 아하 느낌을 얻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을 뒤집으면 성공의 비결을 얻습니다. 성공이 어려워지는 것은 양자 모두를 택하지 않고 양자 택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경쟁과 성공을 쫓는 세상에서 양자 모두를 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적이나 경쟁자를 만들지 않고 다른 이들을 적이나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다른 이들을 선두주자 내지는 영감과 자극의 원천으로 여겨야 합니다. 선두주자가 없으면 그레이 하운드 개들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리지 않을 거예요. 적이나 경쟁자로 여겼던 이들을 그냥 영감과 자극을 주는 원천으로 보세요. 그들이 도전하는 바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에서 우리가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에요. 무술 챔피언은 결코 상대방을 마스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마스터하지요. 그러니 누구와도 경쟁하기를 포기하세요. 경쟁자는 가능한 일을 보여주는 본보기일 뿐이며 따라서 에너지원입니다. 큰 전쟁이 끝날 때면 맞서 싸우던 사령관들이 서로를 체하지 않나요? 승리자와 그 맞수가 서로 예우와 존경을 대합니다. 그들은 서로 장군으로 호칭해요. 우리 내면에 어떤 위대한 것을 보유하려면 먼저 타인에게서 그런 위대한 것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면 변호사들은 악수를 나눈 뒤에 함께 식사를 하러 갈 때가 많아요. 권투 챔피언들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조 루이스 같은 진정한 챔피언은 상대가 지닌 최상급 경기력 없이는 자신이 도저히 스타가 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적이나 상대, 경쟁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스타가 되도록 영감과 자극을 주는 이들입니다. 누가 부럽다는 것은 내겐 어떤 것이 없고 그에겐 있어서 그가 밉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당장 끝내셔야 합니다. 그는 자기 내면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내면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 확신이나 이기려는 마음가짐 같은 것은 성공의 열쇠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모두 결과이죠. 그런 마음가짐 자체를 가져오는 원인이 아닙니다. 성공의 열쇠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감 있고 미소를 띠고 있고 인심이 후하고 외향적이고 유능하고 소통을 잘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를 지니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키스 저자의 성공은 당신 것과 함께 했습니다. 보통 눈앞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옆에서 이루는 사람들이 부럽고 나도 빨리 성공해야 하는데 주위에 경쟁자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 일을 하면서도 초조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장 잘못되었던 거예요. 계속 밖에 있는 하나만 바라보다 보니 안 되었던 거죠. 먼저 내 안에서 돼야 하고 확신한다면 저절로 나머지는 따라오는데 말이죠. 저는 승부욕이 좀 있는 편이에요. 내가 잘해야겠다는 욕심도 있지만 잘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나중엔 무조건 이겨야겠다, 승리해야겠다 라고 변질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마음도 피폐해지고 하나에만 집착하게 되고요. 한창 이런 마음일 때 이 책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의 내 생각이 얼마나 좋고 어리석었는지 제대로 깨닫게 되었죠. 저는 잘 나가다가 꼭 중간에 마음이 이렇게 변질될 때가 많았는데 이 책을 읽고 밖을 바라보는 게 아닌 내 안에 마음의 중심을 두니 나를 조이면서 괴롭히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너무 즐거워졌어요. 남과 밖을 생각하는 게 아닌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집중도 잘 되고 내 일 안에서 환희를 느낄 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더 빨리 성장하고 자연스레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이 책을 머리맡에 두고 일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피폐해질 때마다 꼭 꺼내봐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의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더럽고 괴로울 땐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닌 일단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성공하고 싶은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자신감 있고 미소를 띠고 있고 인심이 후하고 유능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기억해주세요. 성공의 열쇠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반짝이는 성공의 열쇠를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